네, 특별한 탑5의 수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휴장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목요일장을 즐겁게 나기 위한 인사이트, 오늘도 5가지 종목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1.6%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유독 삼성전자에게만 매정했던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9월 이후로 딱 5거래일만 사들이고 모두 매도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1,000억 원 이상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국인의 흐름과는 다르게 증권사에서는 또 다른 단호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에 실적 컨센이 낮아질 거다 하향 조정을 전망하면서 무려 11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제는 10만 전자에서 8만 전자로 내려가고 있는 기대감인데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지 그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오늘 가장 크게 상승한 모습인데요. 지금 미국 기술 기업들이 1,200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컨소시엄 그룹을 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기업들을 보면 드론 기업 안두릴,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 등이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논의하고 있는 기업 중에 주요 기업은 스페이스X, 오픈 AI 등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안두릴의 레이더를 공급한 이력이 이렇게 주목되면서 오늘장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 자율주행 안에서 탑픽 종목 어떻게 꼽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종목과 함께 연결 지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네, SOS랩입니다. 오늘 아쉽게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이렇게 전에 드렸던 자율주행 소식도 있었고 개별 이슈도 있었습니다. 증권사에서 로봇, 관제, 방산까지도 이 SOS랩의 라이다가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에 흑자 전환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1월에 있을 CES 2025를 준비하면서 우수한 제품의 수요가 되는 혁신상까지 받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SOS랩과 함께 2위에 올라있는 이 종목까지 함께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네, 머큐리입니다. 오늘 16%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와이파이 전문 기업 플럼과의 협업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플럼의 인증을 획득하면서 더 빠르고 안전한 제공을 가능하게 됐는데 내년 초부터 미국 통신사에게 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중국에 있는 TP-링크가 미국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검토하겠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오는데요. 잠시 뒤에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종목은 재룡전기였습니다. 오늘 1.6%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잘 가던 전력주 오늘은 개별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재룡전기는 수주 소식이 있었죠. 미국의 PSENG와 430억 규모의 배전 변압기 공급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전체 실적에서 23% 규모이기 때문에 또 실적 그리고 수주 잔고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조금은 잠깐 멈춰있는 전력주 본격적으로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종목별 장세 대응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탑5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돌아온 삼성전자 있고요. 그 밑으로는 시간 외에서 상승세를 보였던 두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SOS랩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 5번째 종목으로는 머큐리 그리고 재룡전기까지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삼성전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이후로 처음으로 외국인의 1,000억 이상 순매수세가 들어와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여 봐야 될 건지, 그리고 다음 장에서 삼성전자 수급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를 짜봐야 되는 건지 먼저 삼성전자 지금으로서는 시각을 어떻게 유지하시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OX 준비해 주시고요. 삼성전자 하나, 둘, 셋. 오, 삼성전자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매수세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세가 이제 간만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뭐 190만 주, 거의 200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1,000억에 육박하는 금액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50%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이 우리 2,300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외국인 지분이 28%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도 지금 딱 5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50%대에서 49% 거의 내려가지 않을까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자사주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반등의 자리가 있고 물론 이제 HBM3 관련해서 납품은 올해 못했는데 내년 1분기에는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타 법인 매수와 자사주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팔 만큼 팔았고 끝자리에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지금 현재 보면은 8조에서 10조 사이일 텐데 아마 8조 정도만 나와도 제 생각에는 너무 낙폭이 과대왔기 때문에 이미 모든 실적은 뒷받침돼 있고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평선이 좀 모여 있고 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여기서 지금 현재 56%대에서 50%, 6%를 털어냈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팔 자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더 하락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자리는 없어 보인다. 지하 1, 2층이 있더라도 충분히 버틸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자리가 위쪽으로 올라갈 룸이 더 커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락이 나온더라도 큰 하락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도 오래 들어주셨는데 만약에 목요일장에서 외국인이 다시 또 수급이 빠진다면 그때는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됩니까? 변동은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가격 보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외국인들은 배당금 노리고 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비중이 많을수록 그만큼 배당금을 많이 받아가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본다면은 외국인들은 절대적으로 가격 보고 삼성전자를 매도하거나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이라든 개인 투자자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너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더 할 나위 없이 싼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권유를 좀 해드리고 올라온다라고 목표가들도 물론 10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8만 원까지만 가더라도 당연히 지금 사도 괜찮은 지금 가격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괜찮을 걸 보여주고요. 삼성전자가 그만큼 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던 거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브로드컴에 대한 이슈로 올라오지 않았을까,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정도로 이제 브로드컴이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대항마를도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에서는 HBM4에 대해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물량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더군다나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에다 거의 대부분 납품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막 콜테스트를 통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다가 손을 더 뻗치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는 그에 맞춰서 포커스가 좀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요일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변동 없이 그냥 줄긋하게 저점에서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점에서 모아가보자 삼성전자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들어주시면서 삼성전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오늘장에서 18.51% 상승해 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자율 드론 업체죠. 안두릴 쪽으로 이제 레이더를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업체가 스페이스X 그리고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 등과 손을 잡고 미국 국방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기대감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시간 외에서도 6%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슈로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담아봐도 좋은 건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세 분 모두 오래 들어주셨네요.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체가 미국 국방부 쪽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는 우리 다 모두 알고 있던 내용이었을 것 같고요. 저는 그에 따라서 이게 왜 가야 되는데 드론 때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나 이게 미국 국방부랑 연관성이 있는 종목인데 안 가기를 좀 이상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와서 오늘 좀 좋은 수익을 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종목 자체는 오늘 이슈는 드론이 맞습니다만 드론 관련된 것은 결국은 내년도 다음 달에 이제 1월 달에 뭔가 좀 결정이 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올라온 것 같고
있었고 키워드가 스페이스 S가 같이 있다 보니까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드론 쪽 말고 저는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결국 레이더 쪽인 건데 이 레이더 쪽에서 미국에서 지금 스쿠버스 관련된 거 이미 좀 많이 하고 있고 얘가 좀 더 많이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보 자체가 미국에도 법인이 있어서 그 미국 법인을 통해서 스쿠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미국 내에서 할 것 같고 이번에 수주가 올라온 거 보니까 작은 금액이었지만 스쿠버스 이외에도 다른 데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결국 미국 내 안에서 가장 크게 수혜 보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이번엔 드론으로 올라갔지만 아마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스쿠버스나 다른 미국 쪽에 대한 기사거리가 하나 더 뜰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종목은 오늘 좀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가 있어서 네, 5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이슈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그에 따른 수급이 다시 또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론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일론 머스크 그거와 관련된 키워드와 엮이면서 크게 올라간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코멘트 함께 해주셨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습니다.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이죠. SOS랩 본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시간 외에서는 또 3%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과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올라가면서 그냥 시간 외에서 함께 올라간 건지 아니면 SOS랩 따로 또 모멘텀이 있었던 건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OX 통해서 SOS랩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SOS를 이번에도 세 분 모두 오래 들어주셨네요. 김흥태 매니저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간에 걸려서 올라왔던 거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또 자율주행과 또는 스페이스 X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있는 모습 때문에 올라왔지만 시간에서 SOS랩만 올라온 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1, 2%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또 특히나마 라이다 사업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대장주 영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한번 공모가를 이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 시작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에 또 실적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이미 라이다 사업에 대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상승할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한번 오늘자리까지가 딱 저항대 구간을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13,500원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지난 공모가 가격에서 왔었던 그 자리까지 16,000원 이상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미 자율주행 라이다에서는 SOS 랩을 따라갈 기업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적으로도 13,500원 이 라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또 CES 2025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SOS랩이 혁신상을 또 찾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클까요? 네, CES 혁신상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우리 과기부 정통 장관상도 받았습니다. 그 전에 또 하나가 여기가 이제 라이다를 중국 관련해서 라이다를 수출 제한 조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라이다 제한 조치에 의한 수요도 있고 또 하나가 잘 보시면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사모펀드가 계속적으로 물량을 늘리면서 외국인들이 팔았다가 다시 재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타 법인 100만 주는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타 법인 매도는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기타 법인 매도는 끝나면서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도 다시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가가 11,500원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주차 관련해서 주차 관제 그러니까 그 김해공항과 여수공항에서 30억씩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주차장에서 우리가 가보면 몇 층에 몇 개 비었고 이러는 게 나오는데 야외에서는 햇빛 때문에 그런 게 안 되는데 그걸 라이다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우리 14개 공항이 있는데 나머지 뭐 김포공항부터 해서 인천공항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야외 주차장, 그다음에 관제, 그다음에 로봇, 드론, 라이다가 열심히 쓰일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4대의 라이더 기업이라고 삼성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에 이미 글로벌 4대 라이더 기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혁신상도 나왔고 아마 쓰임새도 많을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완전히 저점에서 7, 8천 원, 5천 원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100% 이상 올랐는데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SOS랩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여러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방산 그리고 로봇 쪽으로도 라이더가 쓰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SOS랩 세 분 모두 O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목 머큐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16.94%, 17% 가깝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또 통신 장비주들이 크게 움직이는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통신 관련주들을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를 따져보면서 위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지 OX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가람 매니저님 X. 두 분 모두, 세 분 모두 X를 들어주셨네요. 이가람 매니저님, 사실 저희가 회의를 할 때는 통신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큐리라서 X를 들어주신 건가요? 맞습니다. 머큐리라서 X를 든 거고요. 사실 오늘 이슈가 그 무선 통신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사실 큰 이슈거리는 머큐리의 요 중국에 대한 규제들 이런 것들보다 실제 수혜를 보는 거는 결국은 미국 내 통신 인프라 쪽에 들어가고 있느냐 아닌 거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비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2030년도까지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AT&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는 통신 장비 종목들이 다 바닥을 기록하고 있지만 미국의 통신 장비 종목은 AT&T는 신고가를 올릴 정도로 굉장히 큰 상승 중인데 이게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30년까지의 통신 인프라 장비 요 구축을 위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게 AT&T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고 약간 여기서 수혜 보일 수 있는 건 저는 약간 더 관심 있게 본다면 통신 장비를 본다라고 한다면 머큐리 같은 이런 그냥 단순 이슈로 올라간 종목보다는 실제 AT&T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면서 오픈랜 가지고 수혜를 보일 걸로 전망되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HFR이 유일하게 지금 통신 장비 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얘가 이제 미국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찐 수혜주다라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남들 모르게 조용히 올라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HFR이 한번 만약에 어떤 이유든 간에 눌리게 되면 오히려 미국 쪽에 대한 수혜를 진짜 볼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을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X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로 올라간 머큐리보다는 통신 장비 쪽으로 투자를 해보겠다 한다면 AT&T 고객사를 두고 있는 HFR 이쪽으로 가보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HFR은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인다면 그때 들어가 보자라는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 머큐리 관련해서는 X를 들어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1.61% 상승으로 마무리된 재룡전기 가볼 텐데요. 오늘 미국 쪽으로 430억 원 규모의 배전 변압기 공급 계약에 대한 체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1.61%로 마무리가 된 건데요. 또 전력 설비 관련주도 오늘자에서 크게 힘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거래가 많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쪽으로의 변심이 있었던 건지 먼저 재룡전기 통해서 OX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재룡전기 이번엔 세 분 다 오래 들어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재룡전기가 근데 올해 초에 이제 가장 많이 올랐어요. 다른 변압기에 비해서도 오르긴 했지만 재룡전기가 1월부터 시작해서 2만 원대에 그러니까 3만 원대 종목이 1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3배가 올랐죠. 10만 원 찍고 지금 현재 4만 원까지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이 나왔는데 이거를 잘 보시면 수급에 의해서 크게 나쁜 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사서 20% 사서 이게 10만 원 갔는데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여기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10만 원, 3만 원짜리가 10만 원 300% 올랐는데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관과 개인들이 매도하면서 빠졌고 실적 변압기 관련해서 이제 중소형 변압기 관련해서 실적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빠진 자리에서 오늘 수주 모멘텀이 있었고 거래량은 좀 실리면서 다시 반등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매수해서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재룡전기 5 들어주면서 탑5 여기까지 해볼 텐데요. 각각의 종목들 어떤 성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5종목 중에서 4종목이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SOS랩 그리고 재령전기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고요. 하지만 머큐리는 세 분 모두 X표를 던져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탑5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 현재 대결 상황은 어떤지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